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 견제 역할에 나서고 있는데요. 재헌절인 오늘 SNS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승진 기자,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오세훈 시장은 SNS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콕 집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이 투전판이 된 자본시장과 이 정부의 장기 연체 채무 조정 정책으로 비탄감을 통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했고요. 결국 이 코스피에서 빠진 돈이 부동산으로 흐르면서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이런 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이 태업을 권하고 있다고 일갈하기도 했고요. 또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이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이 근본적 처방을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2차례나 배제당한 후 못다한 이야기를 풀겠다면서 이른바 부동산 1타 강사로도 나섰는데요. 앞서 1탄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서 어제는 2탄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재건축 현장도 직접 찾아서 닥치고 공급과 규제 완화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일에는 여와 야가 없습니다.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신규 공급되는 추가 물량이 한 20에서 30% 정도 확보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족한 주거가 새로 생겨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죠. 이처럼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고리로 대여 공사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수 진영 주도권을 놓고 차기 주자들의 경쟁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직접 각을 세우는 다른 인사들과는 차별화되는 행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오늘 중앙일보는 이 차기 주자들의 경쟁을 두고서 서로 물고 물리는 피말리는 왕자의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오각능을 소개를 했는데 오각 구도를 소개를 했는데요. 먼저 오세훈 시장은 이 선거 직후엔 장동혁 대표 이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날을 세웠지만 최근 약 한 달째 장 대표 문제에도 날선 목소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동훈, 안철수 의원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차기 보수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과도 트러블을 좀 최소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 시장이 유력 주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 원외 인사인데다가 차기 당권과 무관한 만큼 다른 주자들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는 연대 시그널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동훈 의원에게는 날카롭게 각을 세우면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동분서주 아주 바쁜데요. 안철수 의원은 앞서 오세훈 시장과 오찬을 함께 즐기기도 했고요. 또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제지당하자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 시장과의 연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의원과는 계엄 당일 당사 소집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한 의원은 국민의힘의 얼씬도 말라며 복당을 공개 반대하는 등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과 장동혁 대표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밀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주목되는데요. 당내에서는 안 의원이 차기 당권을 노리고 당 주류와 스킨십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친한계에서는 안 의원이 당권파의 숙주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이 재헌절인 오늘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선관위 규탄 집회에 직접 참석한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이 재헌절이니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민주주의가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 달아드리면 될까요? 예.
예, 그럼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은 장동혁 대표는 물론이고 안철수 의원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가장 많은 대선 주자급 인사들과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짚어드린 대로 이 한동훈 의원은 이 계엄 당일 당사 소집 문제나 또 자신의 복당 문제 등으로 연일 장동혁 대표나 안철수 의원과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도 이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이 테러 자작극 문제 등으로 부딪히면서 이 전선을 넓히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의도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존재감을 더 키우고 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란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인사들과 설전을 벌여온 이 한동훈 의원 모습도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본인의 서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몰려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다시는 대한민국의 상처로 남은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국민의힘을 거의 낭떠러지로 몰아놓고 나는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안철수 의원님이 창당하신다고 하시나요? 본인이 창당하신대요? 제가요? 그분 그냥 저한테 어떻게든 간에 좀 싸움을 걸어서 연명해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대꾸할 필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자, 차기 보수 주자들의 주도권 경쟁이 슬슬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러블 최소화하는 오세훈 시장, 전선을 명확히 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의 전략이 좀 대비되는 상황인데, 자, 세 사람의 전략 각각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나름 본인들이 처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장 현명한 전략들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원 내에 있는 사람과 원 외에 있는 사람의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원 외에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시정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어필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도 직접적으로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호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타 강사를 자임하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찍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크게 부딪히지 않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득점 포인트를 가장 많이 쌓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홍윤석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세훈 시장은 가장 어렵다는 선거에서 이번에 1,000만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보수 재건의 교두보를 마련했기 때문에 본인이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지금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할 텐데 굳이 원 오브 데미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원외이고 당외인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것이 유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이 이제 명백해 보이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의 이제 대체제를 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장 대표 입장에서 지금 제일 신경이 쓰이는 사람은 안 전 대표일 수 있겠다. 본인의 거기를 이제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유효한 것 같아요. 일단 오각이라고 이제 벌써 지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는 사실 별로 그렇게 그 반열에 들지 않았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많은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면을 보고 있느냐?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를 통합하고 또는 다른 주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일 것인가?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 전선을 지금 저렇게 넓히는 것은 그것이 과연 지금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